는 훨씬 더 장기적인 차트를 그리며 삼각수렴후에 이 상단을 뚫고 강세를 시작할 것이라고 본 겁니다. 또한 야데니는 상단과 하단을 그리며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3,700만 원 수익 중이며 국내 계좌는 32% 수익률과 370만 원 수익 중입니다. 웅줍 시즌2 계좌까지 총 4,300만 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오늘 밤 10시 30분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다 라고 묻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게 아니라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했는데 이 부분이 역시나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라는 것을 오늘 증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큰 폭의 하락으로 시작한 미국 증시는 사실상 거의 모두 말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재 투자자들이 증시를 바라보는 전망이 낙관적이며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금일 맵을 살펴보면 확실히 혼조세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테슬라가 4% 상승하며 홀로 초록초록한 모습입니다. 모두 상승할 때 혼자 하락했었던 테슬라가 반대로 모두 힘없이 움직일 때 홀로 오늘 상승해 주다니 이게 얼마만인가 싶은데요. 상승한 이유들이 꽤 많지만 어제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공적 연금인 캘퍼스가 3분기에 테슬라 주식을 대거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3분기에 테슬라 주식을 무려 230만 주를 추가로 매수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최대 공적연금에서 230만 주 매수 라는 호재가 떴죠. 그리고 현재 테슬라는 200달러까지 떨어지면 기가 막히게 그대로 반등하는 상태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200달러가 바닥이다 혹은 200달러가 되면 나도 사야지 라고 매수세가 기다리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우리나라의 서학개미분들도 이번 11월 초에 테슬라가 200달러쯤 갔을 때 어마무시한 금액을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죠. 자, 그리고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이번에 확 하락하고 나서 잠시 며칠 동안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밤 CPI 발표 위로 올라가냐 아래로 내려가냐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자료인데요. 현재 이렇게 반등하면서 우리의 계좌를 상승시켜 주었는데도 여전히 공포지수는 공포를 가리킵니다. 이 공포지수로만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어제 매스컴을 달궜던 내용인데요. 기관들의 금리 예측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기가 찹니다. 당장 올해 연말 주가도 맞추지 못했고 작년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하락장이었는데 모두 4,800포인트가 갈 것이다 라고 외쳤던 기관들이 금리 예측을 또 한다는 것이 기가 찹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공유드려야겠죠. 모건 스탠리와 UBS는 내년부터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태이며 반대로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내년 연말이 되어서야 금리 인하라고 심지어 금리 인하 속도도 느릴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투자자들은 내년 연말에 금리가 지금보다 0.75%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 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는 0.25%를 3번 인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첫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내년 6월부터 0.25%씩 천천히 인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장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 사이클 그 막바지 어딘가이며 경제가 확실히 둔화를 보이고 인플레이션도 둔화하고 고용까지 둔화하게 되면 연준은 금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큰 틀의 사이클을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그러다 만약 갑자기 급격한 경제 위기로 빠지면 연준은 언제든지 금리 인하로 퇴세 전환할 수 있다 라는 사이클을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돈 받고 일하는 엘리트들도 모두 생각이 다르고 전망이 다릅니다. 이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뜻하며 피터 린치의 명언과도 연결됩니다. 피터 린치는 예측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금리 역시 예측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누군가 금리를 3번 연속 맞출 수 있다면 그는 억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 말했으며 3년 뒤 장기금리가 어떻게 될지 한번 맞춰봐라. 아무도 모른다고 그럴 것이다. 연준 의장도 못하는 금리 예측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명언까지 남겼죠. 3년 뒤 장기금리 예측에 대해 피터 린치가 말했는데 우리가 이걸 3년 전 2020년 11월로 되돌아가 봅시다. 그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금리가 5%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즉 금리 예측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랜만에 강세 전망 공유드립니다. 월가에서 매우 유명한 에드 야데니가
내년 연말 S&P 500은 5,400까지 오를 것이라는 아주 강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자, 일단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하며 작년 10월 이후 시작된 강세장 이유를 말합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둔화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연준의 긴축이 끝난다는 점, 채권을 매수할 수요가 생길 만큼 금리가 높아졌었다는 점, 그리고 연착륙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차트적으로 바라봤을 때 저는 얼마 전 단기, 중기적으로 불플래그 차트 형성을 공유드렸었는데요. 야데니는 훨씬 더 장기적인 차트를 그리며 삼각수렴후에 이 상단을 뚫고 강세를 시작할 것이라고 본 겁니다. 또한 야데니는 상단과 하단을 그리며 그 상단, 하단 안에서 움직일 것이라 봤으며 매년 이게 조금씩 올라가는 계단식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수치적으로 바라보자면 매년 약 S&P 500 10% 상승을 전망하는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 폭풍이 몰아칩니다. 바로 10시 30분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현재 헤드라인 CPI는 반등을 멈추고 다시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반대로 코어 CPI는 그동안 지속해오던 둔화 추세가 멈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표를 보고 시장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일단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코어 CPI, 슈퍼코어 CPI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둔화를 멈추는지 지켜봐야 하고, 혹시나 예상보다 또 높게 나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결국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오늘 밤 CPI 발표 후 밤에 최대한 빠르게 속보로 핵심 요약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오늘 밤 제 영상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의 기나긴 하락장도 우리가 시간만 활용하면서 옹줍하니까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고 소중한 하락장 경험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다리면 된다, 옹줍하면 된다 라는 것을 경험시켜준 소중한 하락장 경험이죠. 또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 경험 역시 현재까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 사이클과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내 고통스러운 마음과 지루했던 마음, 이 모든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번 8월부터 시작된 조정장도 어느덧 끝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시간이 지나가면 증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마치 주식시장은 날씨와 같습니다. 대부분 화창한 날씨를 보여주지만 가끔 짧게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죠. 짧은 소나기는 마치 조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가끔 지치는 장마가 시작되기도 하는데요. 이 지루한 장마는 하락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년에 한 번꼴로 역대급 태풍이 찾아오죠. 이게 바로 폭락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나라가 망하나요? 결국 이겨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장과 하락장, 폭락장은 언제든지 또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결국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올라간다 라는 것이 우상향 자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마인드 세팅만 되면 됩니다. 이 마인드라는 것은 2022년 하락장을 견뎌내고 올해 조정장을 견뎌내면서 조금씩 단단해지는 겁니다. 마치 근육이 생겨나는 과정이랑 비슷하죠. 고통스러운 운동을 버텨내면 내 몸이 점점 단단해지고 이쁜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버텨내면 버텨낼수록 점점 더 단단한 마인드가 되고 더 잘 버틸 수 있게 되는 강한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 활용되어야 하죠. 가장 좋은 건 30년 장기 투자입니다. 그러나 30년 장기 투자, 말이 쉽지. 그렇게 멀리 바라보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 나이가 현재 32살인데 제가 2살부터 투자해 왔어야 하는데, 제가 살아온 동안 우리 집은 빚도 졌었고 부모님이 이혼하는 일도 겪고 학자금 대출, 결혼 등 엄청나게 많은 일들과 변동성이 많은 일들이 펼쳐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1차 목표는 쓰지 않을 여유 자금을 가지고 딱 5년에서 10년만 먼저 보유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2030년까지 버텨서 그때 소주 한잔 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2년 전 영상에서부터 강조해오고 있고, 어느덧 2년이 흘러 곧 2024년입니다. 시간 참 빠르지 않나요? 불가능할 것 같았던 하락장을 견뎌내고 어느덧 자산이 점점 불어나고 벌써 1차 목표 기간까지 6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본업 또는 월 소득을 더 높이는 부업생활,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살아가면서 공부는 제 영상을 통해 투자 자금을 계속 늘려가다 보면 금방 2030년이 올 겁니다. 그때 그동안 어떤 선택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가지고 살아왔느냐가 2030년 여러분을 돈 걱정 없는 여유 있는 삶으로 만들지, 반대로 여전히 돈 걱정하면서 사는 지금과 같을지, 그건 지금부터 그때까지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행동이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1차 목표 기간 2030년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월 저축을 통해 누구보다 꾸준히 투자금을 늘려나갈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